지난해 9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던 택시기사 방영환 씨가 분신을 시도했다가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택시 완전 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가던 중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서울시가 고 방영환 씨가 근무했던 업체를 비롯한 21개 법인 택시 회사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를 이행하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전액관리자는 택시기사가 회사에 산납금을 내지 않고 매일 운송 수익금을 전액 납부하면 고정 월급을 받는 제도로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산납금제와 비슷하게 영업시간과 운송 수익금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부족분을 빼는 편법이 등장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인 21개 업체 모두 유사 산납금제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를 제외한 233개 전체 법인 택시 회사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3월부터는 전액관리제 신고센터에서 운수 종사자를 면담하는 등 현장 조사에 들어갑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10년간 줄어든 필수 과목 전공의 10명 중 1명가량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과목별 전공의 1년차에서 4년차 현황을 보면 필수 의료 과목 전공의는 2014년 2,500여 명에서 2023년 1,900여 명으로 24% 감소했는데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를 필수 의료 과목으로 봤습니다. 최근 10년간 줄어든 필수 과목 전공이 610명 중 536명, 전체의 88%가 소아청소년과 전공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343명이 감소했고, 이어 영남 105명, 호남 50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는 304명으로 2014년 840명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설 연휴 전후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 수명은 늘고 출생률은 줄면서 내년에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대 흐름에 따라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 축하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와 구로구가 올해부터 100세 생일을 맞는 어르신에게 1회에 한해 100만 원의 장수 축하금을 전달합니다. 용산구와 노원구, 금천구도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 축하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 노원구는 90세 어르신에게, 금천구는 95세 어르신에게도 각각 10만 원의 장수 축하금을 제공합니다. 서초구는 올해부터 99세 어르신에게 100만 원을 축하금으로 지급하고, 영등포구는 95세에서 99세까지는 매년 5만 원씩 지급하다 100세부터는 해마다 10만 원을 줍니다. 성동구는 100세 어르신에게 30만 원의 장수 축하금과 20만 원의 축하 물품을 지급하고, 광진구는 9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으로 한정해 해마다 30만 원의 축하금을 지원하는데요. 다만 현금성 지원보다 고령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더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